안녕하세요.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조선의 이상을 담다 공중현판을 담당한 학예연구사 임지훈입니다. 이번 전시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선시대 공중현판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첫 전시로 조선왕실이 공중현판을 통해 널리 내걸고자 했던 유교적 이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왕실이 현판을 매개체로 당시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했던 이상사회의 모습, 그리고 현판의 다양한 기능과 용도에 주목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유물은 83점의 현판, 그 밖에 관련 문헌 기록과 그림 자료 등을 포함해 총 100여 점입니다. 전시는 프롤로그 궁중현판 우리 곁으로 내려오다, 1부 만들다, 2부 담다, 3부 걸다, 에필로그 현판 시대를 넘어 함께하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원래 궁궐 건물에 걸려 있어야 할 대다수의 현판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제자리를 잃고 또 돌았던 과정,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기까지의 경위를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실로 들어가기 전 이 커다란 대한문 현판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데요. 이 현판은 경운궁, 즉 현재의 덕수궁 동쪽에 위치했던 정문에 걸려있던 것으로 대한문은 크게 편안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문 현판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건물에서 내려온 현판은 아니지만 1904년 화재로 훼손된 덕수궁을 고종의 명령에 의해 1906년에 수리하면서 교체된 현판입니다. 고종은 한양이 창대해지라는 소망을 담아 큰 하늘이라는 의미인 대한문 현판으로 바꿔 달도록 했는데요. 대한문 현판은 일제강점기 이전 국권이 위태롭던 시기에 고종의 의지가 남긴 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만들다에서는 궁중현판의 제작 과정, 형태와 장식, 글씨와 글쓴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대형 영상은 오늘날 전통현판을 제작하고 전통기술을 계승하고 있는 장인들께서 현판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보여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하나의 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씨를 쓰는 서예가, 나무 재료를 다듬고 조립하는 소목장, 바탕판에 글씨를 새기는 각자장, 무늬를 그리고 채색하는 단청장 등 여러 분야의 장인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현판의 종류는 현판을 걸 건물의 등급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궁궐 건물은 각 건물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위계에 차등이 있었는데요. 현판 또한 건물의 격식과 규모와의 조화를 고려해 그에 걸맞은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현판의 위계를 상징하는 조형 요소는 현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나무 재료의 종류, 테두리의 유무, 바탕판과 글자의 색상과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현판의 형태를 살펴보시면 테두리가 없이 아무런 장식이 없는 널판 형태는 위계가 낮은 현판에 속하며 내 모서리에 활처럼 깎은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위계는 테두리가 있는 현판이며 가장 높은 위계의 전형은 경운궁 현판과 같이 테두리에 봉 조각 장식이 달려있는 현판입니다. 현판의 형태뿐 아니라 바탕색과 글씨색도 등급별로 달랐습니다. 바탕판을 흰색으로 칠한 분질, 먹을 입힌 검은색 바탕인 묵질, 옷을 여러 번 칠해 마감한 검은색 바탕인 칠질 순으로 등급이 높아졌습니다. 글씨색은 검은색 글씨부터 흰색, 황색, 금박을 붙인 금색 순으로 위계가 높아졌는데요. 가해중림과 경운궁 현판은 각각 숙정과 고정이 글씨를 쓴 어필 현판이기 때문에 오칠한 바탕에 금색 글씨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왕이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쓴 어제 또는 어필 현판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현판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여닫이 형태의 문을 설치하거나 비단으로 만든 사롱을 씌워 귀중하게 보관했습니다. 궁중현판은 가로로 긴 네모난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세로로 긴 형태와 특수한 형태의 현판이 드물게 남아 있습니다. 이 정화당 현판은 여러 장의 나무판을 이어 만든 것인데요.
뒷면에 5장의 나무판 사이마다 나비장이라고 하는 나비 모양 나무 조각으로 연결해 그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판의 글씨체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총 5가지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현판의 글씨는 멀리서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반듯하고 알아보기 쉬운 해서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현판에 글씨 쓴 사람들을 보여주는 현판입니다. 가장 위쪽에 용훈구궁 현판부터 옆에 양화당 현판, 그리고 마지막 진열장에 전시된 4점의 영조 어필 현판까지 왕의 글씨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조 어필 현판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775점의 현판 중 85점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는 영조의 오랜 재위 기간과 어필을 남기기 좋아했던 영조의 성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판의 글씨는 서사관으로 임명된 문관이 주로 썼지만 조선 중기 이후부터 왕이 직접 현판 글씨를 쓴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당내에 뛰어난 명필가 한호가 쓴 의열사기 현판뿐 아니라 왕과 왕세자, 왕실가족, 무관이 쓰기도 했고 내관이 글씨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황제 글씨를 받아오거나 중국의 유명한 학자와 서예가 등의 글씨를 집자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숙종 어필인 용훈구궁 현판은 왕을 상징하는 용자를 다른 글자보다 위로 올려 배치했는데요. 이러한 서법은 일명 대두법이라고 하여 임금이나 왕실과 같이 높은 격의 대상을 지칭할 때 글자를 줄 위로 튀어나오게 하거나 한 칸을 비우고 쓰는 존대 절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부에서는 현판의 외형적인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2부와 3부 전시실로 이동해서 현판에 담긴 내용, 기능과 용도에 대해 만나보시겠습니다. 2부 담다에서는 조선이 성리학 이념을 토대로 이상적인 정치로 여긴 왕도 정치, 즉 성인군주가 인과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궁궐 곳곳에 현판을 통해 남긴 유교적 이상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도전은 태조의 명으로 경복궁과 건물의 이름을 정하면서 궁궐의 장엄한 외관에 만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서 보고 듣는 자를 감동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주제인 성군의 도리를 담다에서는 성군을 목표로 학문에 매진하는 왕과 세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남문 현판은 앞서 보셨던 경운궁 대한문 현판 이전에 남쪽 정문에 걸었던 현판인데요. 어진 마음, 인으로 백성을 교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궁궐 바깥 정문 이름에는 경복궁 광화문, 창덕궁 도남문 등과 같이 화자를 넣어 백성을 유교적 가치로 교화하고자 했던 마음을 담았습니다. 왕이 정치를 하는 공간이나 왕이 계승자인 세자가 지내는 공간에는 성군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가치가 담긴 현판을 걸어 현판을 볼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이 진열장 양쪽에 전시된 현판은 경복궁 근정정 동행각과 서행각의 노에 걸렸던 융문루와 융무루 현판입니다. 각각 문과 무를 융성한다는 뜻으로 정도전이 문과 무가 균형을 이뤄야 함을 보이기 위해 지은 이름인데요. 글씨 또한 융물루는 문간이, 융무루는 무간이 썼습니다. 양덕당은 덕을 기르는 당이란 뜻으로 경희궁 안 왕세자의 공간에 걸었던 현판입니다. 근사록 집회라는 유학서적에 나오는 문구에서 따온 이름으로 왕세자에게도 성군의 덕목을 기르도록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편 진열장에는 왕과 세자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춘방 현판은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직접 쓴 예필 현판입니다. 왕세자 교육기관인 세자시강원에 걸었던 현판으로 세자시강원은 세자를 뜻하는 춘자를 붙여 춘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춘방에 내린 윤음을 새긴 현판은 영조가 춘방에 내린 명령을 새긴 현판입니다. 영조는 세자를 철저히 교육할 것을 신하에게 당부하며
세자가 강독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춘방에 걸도록 하였습니다. 10일마다 돌아오는 휴일이나 경연 중지일과 같은 휴식 시간에도 복습하고 강론할 것을 명하고 있어 영조가 세자의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마음을 담다에서는 조선이 백성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백성을 교화시켜 모두가 좋은 나라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자 했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수록된 홍화문 삼위도와 관련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앞에서 왕이 백성을 위로하며 쌀을 나눠주는 장면, 왕이 군포를 세금으로 내는 양역제도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백성의 소리를 듣는 장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왕은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 백성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했고 기우제를 지내는 내용을 현판에도 새겼습니다. 또한 백성을 항상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염자범인 현판은 철종이 쓴 글씨로 백성을 자애롭게 보살피는 것을 생각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신하와의 어울림을 담다에서는 왕과 신하가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신하와 논의하고 화합하기 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몬당 현판은 조선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의 본청 건물에 걸었던 것으로 정치의 근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고종 어필 현판입니다. 그 아래는 의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록한 어필 현판으로 이러한 현판을 통해 조선의 모든 관리를 통솔하던 기관이자 왕이 재산과 결정 권한을 나눴던 의정부의 역할, 즉 조선 정치에서 신하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의 옥당 현판은 왕의 자문에 응했던 기관인 홍문관에 걸었던 현판으로 홍문관은 옥과 같이 귀중한 당이라는 뜻의 옥당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현판의 글씨는 모두 홍문관 관원이 썼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립해 학술 연구와 정책 논의기관으로 활용했는데요. 규장각 학사지서 현판은 규장각 관원의 근무처에 걸었던 현판으로 정조는 규장각을 옮겨 지으면서 직접 규장각 학사의 관청이라는 뜻의 이름을 짓고 현판의 글자와 크기와 색상까지 상세히 지시했습니다. 한편 왕은 신하와의 활쏘기 행사 등을 통해 서로 간의 화합을 꾀하며 이상적인 정치 구현에 힘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왕과 신하가 함께 시를 지어 공통 낸 지향점을 확인하기도 했고 행사 내용을 현판으로 만들어 왕과 신하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부의 마지막 주제인 효를 담다에서는 왕부터 백성까지 지켜야 할 모든 행실의 근원인 효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왕은 효를 철저히 수행하여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했는데요. 정조는 화성행궁에서 어머니 혜경궁 씨의 회갑을 맞아 잔치를 열었던 건물에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뜻의 봉수당 현판을 내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널리 보였습니다. 영조는 꿈에서 아버지 숙종을 뵙고 왕의 조상인 어진을 모신 선원전에 찾아가 숙종을 추모하며 효성어린 마음을 글로 지어 현판에 새겼습니다. 또한 왕릉과 종묘에서는 역대 왕과 왕비 전체를 대상으로 제사 지내 효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상 계승을 통해 왕실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여기까지 2부 담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궁중 현판의 유교적 이상과 가치에 대한 의미를 담아 걸었던 것은 건물 이름을 나타내는 표식의 기능에 더해 그 시대의 윤리 도덕이나 정치 규범 등을 유지시키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 행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부 걸다에서는 현판의 다양한 용도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네온사인과 같은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프레임 안에 20점의 공중현판들을 걸어 연출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내린 명령과 지침, 교훈과 훈계에 관한 글, 관청의 업무 정보나 소속 관리 명단,
국가의 행사 날짜 등을 새긴 현판들로 현대의 게시판이나 공문서,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정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현판의 여러 기능은 매체가 한정되었던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시대와 상황이 크게 변하였지만 정보 공유와 소통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오늘날 시대를 넘어 여러 목적으로 각자의 생각이나 가치를 현판에 담아내어 지키고자 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3부 걸다에서 연출한 현대적 조명 요소를 에필로그 공간의 바닥 프레임으로 함께 이어져 내려오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81점의 공중현판을 포함해 총 770점의 현판이 2018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되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궁궐과 왕실 관련 건물 곳곳에 걸린 현판을 보시게 된다면 당시 조선이 왕도 정치를 이뤄내기 위한 바람을 담은 현판을 우러러보며 되새겼던 마음을 오늘날 우리도 조금이나마 함께 되새겨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